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에서는 농업 부분의 위험관리 방안을 보겠습니다. 자, 농업 부분의 위험관리 방안은, 자, 우리가 농업 부분의 위험은 뭐 생산 위험이라든가 가격 위험, 또 제도적 위험, 인적 위험, 이것을 정리드렸습니다만은 위험관리 방안입니다. 자, 농업의 특성은 농업은 다른 산업에 위험이 더 크게 존재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 생산 위험의 관리 방안하고 아울러서 가격 위험의 관리 방안, 이것을 정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생산 위험의 관리 방안이죠. 일반적 생산량이 저하되거나 품질이 저하되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제시하는 방안은 영농을 다각화시키다 나와 있죠. 영농 다각화 방안입니다. 자, 생산 위험을 여러 종류 생산물에 분산시켜서 전체 생산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나와 있죠. 자, 영농 다각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생산 위험을 여러 종류 생산물에 다각화, 즉 다변화시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전체 생산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다각화 방법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농작물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수확량 감소죠. 그래서 우리가 수확 감소 보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 수확량 감소로 손실을 입었을 때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수익 감소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 농작물 재보험, 즉 농업 재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일반 생산 위험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우리나라 비롯한 미국, EU, 일본 등이죠. 자, 농가가 생산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수확 감소 보장이라든가 기타 농업 재보험, 즉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 보험료 지원을 해주겠죠? 라고 하는 정책보험 형태로서 농작물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재해 대비 기술의 수용을 통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은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 농가의 방사팬 설치를 통해 가지고 냉해 방지를 한다든가요,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즉,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 위험이죠. 자, 생산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다 라고 물어보면, 자, 우리 첫 번째 일반적 다각화 방안이죠. 그래서 영농 다각화 방법이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농을 다각화시키는 방법,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농작물 보험에 가입한다는 이야기죠. 농작물 보험에 가입한다. 자, 세 번째는 재해 대비 기술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재해 대비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수용하는 방법, 자,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 생산 위험의 관리 방안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가격 위험입니다. 자, 가격 위험의 관리 방안의 내용 중에서는 영농 다각화가 또 나오죠. 일반적 영농 다각화는 생산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가격 위험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서로 시기를 달리해 가지고 동일 작물을 경작하는 시간 배분적 다각화란 말 나오죠. 그래서 가격 변동의 위험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분산 판매 방법도 가격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됩니다. 자, 분산 판매는 역시 농작물 시기적으로 분산 판매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격의 연중 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절기에 생산할 수 있는 것도 동절기에 생산한다든가 기타 등등해서 시기를 분배시켜 가지고 판매할 수도 있다. 대신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저장 비용을 감안해서 나오죠. 자, 또 수입보장보험을 가입한다 나와 있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수입보장 품목 뒤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7개 품목이 있죠. 그래서 수입보장 보험 가입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격 하락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면 그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수입보장보험이죠. 그래서 가격에 어떤 위험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기타 방법으로는요, 선도 거래 방법이 나오죠. 선도 거래라고 하는 것은 미리
미리 현재 가격으로 일정 시점, 앞으로 일정 시점에 상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선도 거래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해진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 위험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래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농가가 대량 수출이나 가공이라든가 장기 공급 계약을 하고 아울러서 생산 판매하는 계약 생산 제도 등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격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세히 정리드리면 가격 위험의 관리 방안을 쓰시오라고 해버리면 첫 번째 영농 다각화하고 그걸 이제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농 다각화는 시간 배분적 다각화다. 그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분산 판매 방법도 하나의 방안. 또 한 가지는 일반적 수입 보장 보험에 가입한다. 또 하나 방법. 기타 방법으로는 선도 거래라든가 또는 계약 생산 등을 통해서 가격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농업 위험에 대한 정책 가입에 유의하고 주요 정책 수에 나옵니다. 자, 정책 개입의 이유죠. 자, 이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 농업 경영 위험의 측면에서 자, 농업 생산자들이죠. 자,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책적으로 나서 가지고 국가 등이 일반적으로 나서서 개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기후변화의 추동, 인간 통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격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양한 경영 위험을 관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책 수단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어느 국가나 개별 농가가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정책 수단을 국가 등이 보통 개입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요 정책 수단의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이제 일반적으로 주요 정책 수단을 물어보면 유형을 쓰시면 되는데, 자, 생산 위험이죠. 자, 생산 위험을 일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나오는데요. 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또, 자, 비보험 작물에 대해서 재해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긴급 농업 재대책을 수립한다든가요. 그래서 생산량의 저하라든가 그것을 막고자 하는 주요 정책서의 논의가 되는 겁니다. 자, 가격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자, 가격서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가격 위험을 막고자 하는 정책 수단이에요. 자, 네 가지 쓰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돈을 하셔야 돼요. 자, 가격 위험을 막고자 하는 정책적 주요 수단을 네 가지 쓰시려고 하면 최저 가격을 보장해 준다든가, 또는 가격 손실 보상제 나오죠. 그래서 일정 가격이 너무 하락됐다. 그때 손실 부분을 보상해주는 제도. 또 수입 손실 보상제죠. 수입의 손실 부분을 보상해주는 제도. 또 수입을 보장해주는 보험 같은 거. 자, 그래서 가격 위험에 관한 대비책으로서 주요 정책 수단을 쓰시오라고 해버리면 최저 가격 보장제, 또 가격 손실 보상제, 또는 수입 손실 보상제, 또는 수입 보장 보험 네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제도적 위험입니다. 자, 제도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죠. 일반적으로 환경 보전이나 19만 년 규제된 비용을 분담한다든지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영농 컨설팅 및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FTA가 실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보전을 위한 직불제 등이 논의가 되고 있다. 자, 인적 위험이죠. 자, 인적 위험은 여러분 농가에서 구성원들이 일반적 농기계 사고나 기타 등등에서 사망하든지 또 부상당하든지 그런 위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다든가 농기계보험, 또는 농업 고용 인력 중개 지원 등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 가격 위험 정도의 우리 정책수단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농업재해보험제도가 나옵니다. 일반 농업재해보험제도를 해가지고요. 자, 어쨌든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의 자연재해 빈발, 또 1995년 WTO 출범이죠. 그래서 가격 지지정책에 의한 농업 경영 및
소득 지원이 한계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WTO가 출범하면서 자국의 농산물을 뭔가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어렵게 됐던 이야기죠. 자, 그래서 국제적으로 농업재해보험제도가 농가의 경영 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 수단 하나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제도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농업재해보험은 일반적으로 단수보험은 생산 수량 감소에 대응하고자 하는 단수보험, 또 가격 하락 위험까지 고려한 수입보장보험이죠. 그래서 단수보험, 수입보험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런 농업재해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은 농가의 위험관리 의사결정의 중요 요소로 인식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의 기본적인 필요성에 관한 것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험에 관련된 기본사항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2절 보험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험 쪽은 여러분, 우리 8회 때하고 9회 때 두 번 다 출제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 부분에서는 자, 일반적으로 8회 때, 9회 때 두 번 출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회 때는 5점짜리 나오고 9회 때는 15점짜리가 나왔죠. 15점짜리. 8회 때는 5점짜리가 나왔죠. 5점짜리는 8회 때는 약간 해석의 원칙에서 약간 해석할 때 있어서 가로 넣기 해서 5개 가로를 만들어서 5점짜리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자, 9회 때 시험에 15점 문제가 나왔던 것은 참 의미가 큰데요. 보통 위험하고 보험 쪽은 나오면 5점짜리다. 저희들 보통 이렇게 준비하고 했거든요. 근데 작년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9회 때는 15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5점짜리 문제는 우리 손해보험 계약이죠. 손해보험 계약의 특성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손해보험 계약 특성에 대해서 5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그 내용을 써라. 그래서 뭐 유상계약성, 쌍무계약성, 상행위성, 또 일반적으로 계속 우리 계약성, 또 최고 선의성이죠. 5가지 힘에서 전부 다 15점짜리 문제가 출제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